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만관유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예, 처음은요. 먼저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다뤘던 쟁점인데 예, 어제만 해도 6차 병고 수업 진행되고 있었고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협상 타결까지 그 과정이 좀 쉽진 않았는데요. 오후 3시에 시작된 협상이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면서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합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 그렇죠. 또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분쟁이 잘 타결됐다니까 다행인 마음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결됐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일단 가장 주요한 점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점, 이 부분일 텐데요. 그리고 또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야 연장 운행 폐지 등에 대해서는 또 별도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고요. 합의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서 찬성을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고 투표를 하기 전에 오늘부터 예정돼 있던 파업 계획은 철회가 됐습니다. 일단 투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대로 정상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 남아있을 텐데 남겨진 건 구조조정 없이 어떻게 운영을 정상화할 것인가가 쟁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손실을 적자를 좀 면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구조조정 없이 이제 적자를 영업이익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남겨진 건데 지난해 이제 1조가 넘는 적자를 받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큰 폭 한 1조 6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 보면 그 누리꾼들 반응이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 수송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를테면 현재 65세인 기준을 70세나 75세로 높이자 이런 건데요. 사실 무임 수송에 대한 손실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2,500억 원 정도로 이를 제외하고도 적자가 좀 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무임 승차라고 해서 이제 고령층 또 이제 다양한 사회적인 지원 같은 것들로 논의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전체 손실 비중에서는 이게 4분의 1 이하다라는 진단인데 그럼 역시 요금 인상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인데 이게 2015년부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인상도 기존에도 논의가 된 바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방안 중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금 인상 외에도요. 공사가 보유한 부지 매각이라던가 이미 공고가 됐지만 영명 병기 유상 판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재 손실을 좀 적자를 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구조조정 없는 많은 재정 적자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는 함께 논의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예, 두 번째는 김태현에게 사형 구형입니다. 김태현, 새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형에게 결국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네요. 예, 맞습니다. 김태현 측은 그동안 우발적인 범행임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계획적인 범죄라면서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도 이 부분이 좀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먼저 김태현 측은 이제 모친과 여동생에 대해서는 A씨가 귀가할 때까지 제한만 하려고 했지만 저항이 거센 나머지 당황해서 살인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침입 후에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살해한 것도 우발적 범행임을 뒷받침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경우에는 범행을 계획하면서 가족들을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이들이 저항하면 범행이 어려울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주거 침입을 결정을 했고 또 범행 직전에 경동맥 이렇게 검색한 기록이 있는 것도 계획살인에 무게가 실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잔인한 계획적 범행은 사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실 이 범죄의 양태를 보면 중한형, 특히 사형이 구형되고 또 중한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는 게 좀 당연한데 이 사건이 좀 어저께 보도가 많이 된 건 김태현이 사과를 했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후에 김태현은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사과문을 낭독했는데요. 나의 끔찍한 만행으로 숨진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같은 것들이 양형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좀 자신의 양형에 유리하게 뭔가 결과를 받기 위한 가식 아닐까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또 들었는데요. 김태형 같은 경우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3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높은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예. 이 교화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좀 결심 공판이 끝난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기다려봐야 될 텐데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예, 선고가 이루어지면 또 관련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망관 이유, 일부 전자제품 판매 중단하는 편의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뭐 스마트워치라던가 무선 이어폰 등을 그동안 편의점에서 일부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게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을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했나 보군요. 예, 모든 편의점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주요 직영점 일부에는 판매대가 따로 마련이 돼서 뭐 마치 그 전자제품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예. 또 일부 가맹점의 경우에는 전단지를 이렇게 비치해 놓고 주문 그 형태로 그렇게 판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왜 판매를 중단한다는 걸까요? 주문이 최근에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재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중단하게 된 건데요. 뭐 대형마트라던가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일부 편의점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그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을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결국 판매 중단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물건이 없어서 판매 중단이 된 좀 웃지 못할 상황인데 사실상 재난지원금의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이 편의점 측 같은 경우도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최근 주문이 몰리면서 눈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종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을 유도하려는 전략은 아니었고 이렇게 전단지 판매는 원래 있었다. 또 그 점차 품목을 확대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 판매 자체는 홍보한 바가 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홍보한 바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마지막 만관 이유, 재난지원금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환전, 이거 무슨 일일까요? 흔히 이제 뭐 깡이라고 부릅니다. 예.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한 매장에 가서 제가 25만 원 결제할 테니까 현금으로 20만 원 주십시오. 뭐 이런 건데요. 이런 문의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데에도 제가 뭐 20% 할인한 가격으로 환전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일정하게 뭐 이제 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의 좀 마진을 남기고 현금으로 받는 그런 뭐 관행일까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시도들이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뭐 이전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이미 행해지고 있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에서 예상 못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적발이나 처벌이 좀 쉽지 않아서 여전히 고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먼저 이 행위가 불법인가요? 예, 불법임은 뭐 명확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뭐 법의 해석의 여지, 처벌의 또 여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재난지원금이 반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뭐 일부 해석에 따라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사기죄 같은 것들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또 잘 아시죠? 이게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 즉 그 깡을 하고 있는 양자 모두가 처벌된다면 분명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